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다. 시총 2위 자리는 누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월 중순 이후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와 함께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고 시총 상위 종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캐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건데요. 90년대 중반 한국전력, 포항제철, 삼성전자, 한국이동통신 등 통신과 중공업 기업들이 시총 상위주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99년 말에는 통신주들이 시총 상위주를 장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중공업과 은행, 그리고 삼성전자가 탑권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독보적으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 2019년 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로 네이버, 삼바,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와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포스코는 10위권에서 물러났고 2020년 7월 현재 현대차도 시총 13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세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든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6월 한 달 동안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1위와 2위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조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45조, 셀트리온이 41조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위에서 5위까지 각축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6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한다 치더라도 자, LG화학과 SDI 등 배터리 기업 2개가 올라왔고 카카오가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 등으로 LG생활건강이 다시 10위권에 진입했고 삼성물산 그리고 NC소프트가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2위였고 오랫동안 10위 자리 안에 위치했던 현대차는 지금 13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총 순위의 변화를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시총 2위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현재 독보적인 1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2위가 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다면은 시총 2위에서 4위 종목들의 구성과 비중을 보면은 지금 2015년 이후에는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 시절에 비해서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한창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즉 유동성이 더 쏠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총 2위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2위 탈환에 바짝 다가선 삼바 그리고 플랫폼 파워를 내세워서 다 해먹고 있는 네이버, 자, 이들이 어떤 구도를 보이면서 시장을 움직일지 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지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2위에서 4위까지 자, 세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3월 팬데믹 공포가 절정에 이르는 이후에 자,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삼바와 네이버는 강하게 반등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4%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네이버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9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자, 3개월 동안 22%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수익률보다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많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헬스케어와 IT 서비스 쪽에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총 2위에 바짝 다가선 삼바, 과연 저력은 무엇일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팬데믹 전국 속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살아남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삼바는 지속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가장 많이 시총이 상승한 종목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위탁 생산, 즉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조 7천억 원 수주를 했고요. 자, 벌써 작년 매출의 2.5배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작년에 한 3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바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설비 규모 증설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현재 생산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빠르게 생산 규모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커질 것인데, 자, 연평균 24.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연평균 24.6%라는 놀라운 속도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바의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총 4위에 위치하고 있는 네이버의 시총 2위 가능성, 과연 저력은 무엇일까? 자, 언택트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인데, 자, 네이버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많은 수익이 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네이버의 강점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네이버 쇼핑이 있죠. 자, 네이버 쇼핑 현재 이커머스의 확고한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작년 결제액이 21조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지금 금융사업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절반이 지금 네이버로 갔다, 즉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웹툰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거점으로 웹툰 글로벌 사업 본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이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라인을 이용해서 원격 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면서 공공기관 사업을 주주하고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장성과 수익 두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SK하이닉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는 팬데믹 전국 속에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짙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서버 증설이 재개되고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등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론이 하반기 수요를 낙관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마이크론의 하반기 수요 낙관은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반기 메모리 수요 양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론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고 검은 선이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 2020년 7월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주가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은 사실상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가 거의 똑같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과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이 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자, 그래서 마이크론이 하반기 수요를 낙관하고 소실적을 내면은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 삼바와 네이버는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2020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매출이 7조였고 영업이익이 8천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바는 매출이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26억으로 하이닉스보다 10배 이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 역시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자, 영업이익 매출 면에서 약 4배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하이닉스를 넘볼 수 없지만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시총 상위지에 위치하고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그만큼의 시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퍼나 EPS, PBR 지표로는 그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지만 지금 그런 기업들은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하반기 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 업황이 개선이 기대되고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바와 네이버 역시 여전히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 지금 한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빅입니다. 자, 이 빅이 무엇인지 그냥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가치 투자를 재정의해야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지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가치 투자를 재정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삼바와 네이버 과연 누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인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장성에 같은 점수를 준다면 실적이 좀 더 좋은 네이버가 더 빠르게 추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나는 네이버 주주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자,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끝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자, 가치주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덜 올랐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성장주 안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자, 성장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기업의 가치란 무엇인가? 자, 무형 자산도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위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가치주로 불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